안녕하세요, 김줄스예요. 피딩 타임이 시작되자 연못의 물고기들도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피딩 타임은 저녁 늦게 벌레들이 수면 위로 날아갈 때 물고기들이 이 벌레들을 먹으려고 하는 걸 말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수면 위로 물고기들이 막 뛰어오르고 있죠? 이런 현상 때문에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이런 물고기들의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똑같은 시간대에 다른 일을 준비하는데요. 바로 요 풀들에게 비료를 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노랗게 이파리가 조금 맛이 갔죠? 옆에 있는 녀석은 완전히 초록색, 요 녀석은 노란색. 사실 저는 작년까지는 퇴비하고 이 식물의 찌꺼기로 만든 유박비료만 주고 있었습니다. 요건 이미 올 초에 다 뿌려버려서 봉투밖에 안 남아있는데, 유박비료라고 불리는 아주까리 찌꺼기를 퇴비화시킨 그런 제품입니다. 동물에게 피해가 있다고 하지만 시비 직후에 물을 뿌리면 바로 흙처럼 바뀌어서 그 후에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토심을 올리기 위해서 뿌리고 있는 퇴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에게 화학 비료를 주지 않고 이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 그러니까 유박 비료만 뿌려주고 있었습니다. 참 멍청한 짓을 한 거죠. 왜 멍청한 짓인지는 뒷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구독자분께서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냥 남아있는 걸 보내주신 건데, 비료를 소개하는 김에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 표기를 안 넣으면 좀 뭔가 이상할 것 같아서 광고 표기도 넣어놨습니다. 아무튼 이 제품은 화학비료의 시비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요즘 시도되는 농법인데요. 아까시나 콩과식물에 자라는 그런 뿌리옥 박테리아들을 일부러 고정시켜 놓은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제품에는 그런 박테리아들이 고정되어 있어서 따로 비료를 주지 않아도 영양분이 공급되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보내주셔가지고 이제서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복합 비료. 이 제품은 제가 작년에 샀다가 그냥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건데요. NK의 비율이 18대 15. 일부러 인산은 들어가 있지 않는 제품을 사서 식물의 성장을 최대한 빠르게 유도하는 그런 비료입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냥 NPK의 비율이 가장 높고 가격이 싼 걸로 구입을 하려고 해요. 이게 질소 18%라고 나와 있으면 이게 20kg니까 질소가 3.6kg,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같은 값이라면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을 구입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원예용 비료. 방금 보여드렸던 보라색 비료는 농사용이라서 3만원 정도 하는데, 이 녀석은 무려 15만원이나 합니다. 5배나 비싼 거죠. 앞으로는 이런 건 안 쓰려고 해요. 지금 식물이 심어져 있는 부분을 계산하면 대략 800평 정도가 나오는데, 이걸 계속해서 원예용 비료로 주다가는 금방 가서 파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안 쓰기로 결정. 비슷한 이야기인데 이 녀석도 작년에 구입해놨던 하이폰엑스의 리퀴더스 활력제입니다. 보통 잎에 뿌려주는 연면시비나 관주시비를 많이 하는 제품인데요. 요것도 원예용. 이 제품이 3만원 정도 합니다. 이 조그만한 게요. 근데 저는 200배 비율로 희석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이 500g을 용량이 적은 연면 시비로 주더라도 이게 한 3번 주면 끝나더라고요. 액상은 약간 이런 노란 특이한 냄새가 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근데 이제는 이 녀석도 더 이상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그렇게 해서 찾은 대체제, 요 녀석인데요. 이건 한국에서 나온 농업용 제품인데 가격은 똑같고 용량은 20배가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활력제를 쓰지 않고 이걸 쓰기로 했어요. 표기되어 있는 성분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회사별로 각각의 노하우가 다르다곤 하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서 검증할 수 있는 부분은 성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걸 믿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돈 주고 산 거예요. 자, 이어서 구독자분께서 주신 토양 계량제. 이거 봉투가 너무 더러워서 죄송하긴 한데 작년에 저희 수국 심을 때 구독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굴이나 조개 껍질을 갈아서 만든 제품이라 산성 토양에 뿌리면
알칼리로 중화가 되는 그런 제품. 수국에 뿌리는 이유는 이걸 수국 땅에다가 뿌려 놓으면 알칼리 토양에서는 분홍색 꽃이 피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꽃을 보려면 산을 뿌리면 되고요. 제가 영상의 초반에서 퇴비만 뿌렸던 게 바보짓이라고 한 건 저도 질소 고정이라는 게 농업에 있어서 얼마나 큰 발전인지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화학비료라는 이름에서 오는 그 거부감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화학비료가 녹조의 원인이라고 많이들 배웠었죠. 아무튼 뭐 그런 점들 때문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5월달부터 이런 미량 요소의 부족 증상을 겪은 후에 생각을 완전히 고쳐먹었습니다. 뭐 원래 저는 비타민도 잘 안 먹고 뭐 보조제도 안 먹기 때문에 영양제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고기의 피딩 타임이 시작될 때 항상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국과 나무들을 심어둔 곳이 경사면이라서 비료를 뿌려도 잘 흡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물로 흘러나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족한 영양분들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옆면 시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파리의 앞뒷면에다가 골고루 물을 뿌려주면 식물이 기공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 사실 가장 좋은 건 좋은 땅을 만드는 게 먼저긴 한데 급한 대로 이렇게라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식재 초기와는 확실히 다르죠. 쇠뜨기만 보이나요? 수국이 노랗게 변하는 현상은 여러가지 테스트를 해봤지만 마그네슘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 철분 부족이 문제였습니다. 철분은 앞서 보여드렸던 비료들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성분이라서 이렇게 단일 제재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식물의 비료에 대해서 직접 사용을 하고 테스트를 거치면서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좋다고 추천을 드릴 순 없지만 일단 저는 최대한 대기업 그리고 성분을 믿을 수 있는 곳 위주로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분 공개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 비교하기가 진짜 힘드네요. 제가 예전에 동물들을 키우고 사료들을 수입할 때도 똑같았는데 사실 믿을 수 있는 건 성분밖에 없는데 이쪽도 이거 비교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나마 업체들에 전화해서 공개가 되는 부분까지는 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사용은 하고 있거든요. 관련한 부분에 대한 기록도 제가 따로 남겨두고 있어서 나중에 공개할 때가 되면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사용을 해보고 또 제가 키우고 있는 식물들한테 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좀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옆면 시비를 한창 하고 있는데 날라든 까마귀 뭐라고 자기 혼자 중얼중얼대고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영상인데 어떤 비료를 쓰고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만들어본 영상이고요. 짤막하게 축약했지만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꽃 피면 예술이겠죠?